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5년 5월 11일이고 일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정치노편 꼭지를 하나 골랐는데요. 지난 2, 3일간에 발생한 일들 중에서 제 눈에 띄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고, 거기에는 뭐 연결되는 어떤 스토리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제 단발적으로 비추어지지만 그 이면에 있는 의미는 상당히 큰 사건들이다. 뭐 이런 류의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김문수, 한덕수 뭐 이상한 모습을 연출하다가 다시 김문수가 되긴 됐지만 그 후속 과정들을 봤을 때 이것은 어차피 윤석열과 이재명의 재대결이다. 이런 것이고, 윤석열이 처한 위치는 지난번 내란 때도 그랬지만 모든 불법적인 방법을 다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다. 물러설 곳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런 면에서 앞으로 한 20일 정도 남았는데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측에서 많이 알고 있고 푸틴, 트럼프가 우려를 하고 있으면서 압박을 넣고 있다. 더더욱 이제 한덕수가 잘 안 되면서 김건희가 이제 검찰의 소환을 받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윤석열 입장에서는 궁지에 몰린 그런 기색이 역력하거든요. 자, 사고를 친 다음에 이제부터 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뭐 그거 포함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려 볼게요. 이거죠. 이제 검찰 김건희의 이번 주 나오라. 자, 이거는 일단 윤석열이 대선 후보가 아니고 평민 신분이기 때문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면 가야 되는 입장이죠. 뭐 이재명하고 상황이 다른 거죠. 정치적 중립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인데, 묘하게도 한덕수가 낙마하면서 검찰에서 바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것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런 의사를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공무원이잖아요. 검찰도. 거기 있는 중간, 그 이하가 어차피 향후 정부에서 계속 살아남아서 본인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서 계속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선택을 저는 한다고 봅니다. 예, 이제 와해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건 말릴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군에서도 나타나고 다른 여러 부분에서 나타날 거예요. 그게 이제 한덕수를 잃음으로써 어떤 식으로 김문수를 포용을 하긴 하는, 포용?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끌어안기는 않는데, 일단 원래 계획에서는 크게 어그러졌다. 특히나 5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조희대인가요? 대법원장이 파기환송했죠. 같은 날 한덕수가 대통령 출마를 선언했어요. 그 두 가지는 코디가 돼 있는 겁니다. 조절이 누구에 의해서? 윤석열에 의해서. 그리고 당은 쌍군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 두 사건이, 조희대 건과 지금 한덕수 건이 두 개 다 물 건너갔지요. 자, 그래서 한덕수가 과연 대통령 후보로서 살아남았다면은 검찰이 이런 대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이 좀 어줍지 않은 김문수 지지 선언이 파면은 대통령 입장에서 나왔고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갈수록 궁지에 몰린다. 자, 최악의 방법을 강구하려고 할 것이다. 뭐 이런 게 이제 조금 더 시시각각 오는 것 같아요. 네. 자, 윤석열을 날렸다는 멘트 중에 제가 추려왔습니다. 저 윤석열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것.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 이제 이게 보면은 이렇게 느낌이, 이제 멘트만 보더라도 좀 흥분했다, 초조해한다, 이런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러면 어떤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은 격렬한 논쟁과 진통이 있었지만 여전히 강건함을 보여주었다. 네, 궤변이죠, 이 정도면은. 많은 국민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국민의힘을 강력히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이라면 이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정치도 이렇게 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겠구나. 있을 수 없는 일. 자, 물가는 많이 오르는데 적당히 성장을 해도 사실은 손해거든요. 물가 성장률만큼 못 따라가니까. 예. 그런데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굉장히 엄청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이것은 여기에 기인한 것이다, 정치적 이슈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이 지난 3년간 정치를 이런 식으로 했겠구나.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대통령 후보 선출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훨씬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뻔뻔스럽게 이렇게 갈아엎는다는 것은 윤석열이 그만큼 초조하다는 겁니다. 당에 대한 어떤 지배력을 잃을까봐, 당이 자기를 지켜주는 어떤 방패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할까봐. 그래서 일단 김문수하고 손을 잡고 가는 겁니다. 당연히 한덕수만큼은 아니죠. 왜냐, 공무원들도 계산을 할 거잖아요. 그나마 모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기려고 하겠죠. 그런 데 대해서 민주당도 이제 촉각을 세우는 것 같아요. 지난 5월 1일 이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한덕수는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때 김문수는 그보다 가능성이 훨씬 떨어진다. 나도 이제 각자 도생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이제 나타났다고 보죠. 또 당에서도 조경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은 윤석열이 저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초조함에 기초한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당도 갈라서는 거죠. 엎어질 판이에요. 그 권성동이 물러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를 당내 아무 기반이 없는 김문수가 잡아줬다. 왜? 어차피 같은 내각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한덕수보다는 훨씬 못하죠. 여러 부분에서 의심되는 부분도 많고. 예. 그렇지만 윤석열이 그걸 안고 가야 된다. 그 삐끗하면 그 다음 수 나온다. 자, 조경태가 이야기한 것처럼 위헌적 비상계엄으로 파면된 윤 전 대통령 출당시켜야 한다. 그를 따르는 비상계엄 옹호 세력과도 철저히 분리시켜야 한다. 네. 자, 이런 목소들이 힘을 얻는다면은 국민의힘의 수명은 좀 길어질 것이고, 이런 것이 덮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축출된다 그러면은, 힘을 못 쓴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의 수명은 앞당겨질 것이다. 짧아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런 국내 이제 상황인 것이고, 그래서 여전히 저는 그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에 대한 테러라는 부분을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지난번 내란 때에도 정적을 다 잡아다가 바다에 수상시킨다는 계획이 있었잖아요. 네, 시나리오상으로. 예. 이번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윤석열이 더 초조하다. 자,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자작극을 통한 북한과의 긴장관계 조성을 해서 김문수가 질 것이 거의 확실해진다면 윤석열이 아마 죽는다고 생각할 거예요. 같이. 김건희와 함께. 예, 그러면은 자작극류 북한과 관련된 이판사판 물귀신 작전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선거가 좀 무의미해지는 이런 희한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다. 5월 1일 날 했던 거사가 실패했기 때문에 윤석열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예, 그 다음 수를 꺼낸다. 네, 그는 항상 먼저 불법이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고 이런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먼저 한 방을 날릴 수는 충분히 있어요. 예, 그거 유념하셔야 됩니다. 네. 자, 바깥 소식을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전성일이었죠. 러시아 8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10년 만에 시진핑이 러시아를 옵니다. 그때 우크라이나에서 드론도 발사하고 그랬어요. 모스크바로. 그래도 오긴 왔어요. 10년 전에도 왔다고 그래요. 아마 80주년이기 때문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드리란 말씀. 제 생각에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저는 요번에 뭘 보면서 뭘 느꼈느냐 하면은, 시진핑이 상당히 궁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푸틴한테 매달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걸 어디서 봤느냐 하면은, 시진핑 푸틴 관계 강화, 이거야 그냥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고, 대북 제재 그만.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대북 제재 그만이라는 내용이 공동 성명에 담겼다. 자, 제 채널 유심히 보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작년에 북러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서 시진핑하고 5년 정도 만에, 5년마다 한 번은 시진핑이 북한 가고, 또 한 번은, 그 다음은 김정은이 중국 가고, 이런 거 하는 것도 중단됐어요. 그리고 중국 측에서 그래도 고위직 인사를 보내서 기분이 언짢았지만, 시진핑하고 김정은하고 이제 평양에 보내서 시진핑과의 정상회담 의견도 타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김정은이 다 거부한 거예요. 자,
관계가 급냉됐어요. 자, 이것은 뭐냐? 중국은 북한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면은 미국과의 긴장 관계에서 무력을 쓰는 어떤 행동대원도 아니죠. 뭐라고 하냐면은 사냥개 정도로 해요. 독이 오르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굶어 죽지 않을 만큼 먹이를 줘요.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은 북한이 이런 사냥개로서 역할을 하기를 바라죠. 자, 그것을 푸틴이 아니다. 우리는 너를 제대로 될 수 있게 해줄게. 우리가 계획이 있다. 제가 보기에는 그 계획은 지난번 문재인 때 푸틴, 트럼프 이 사이에 만들어진 계획이라고 봅니다. 너희를 정말로 한 걸음 도약할 수 있게 해줄게. 그것이 우리 러시아의 향후 미래와 크게 연결되어 있고, 트럼프가 그만큼 관심을 가진 것처럼 우리는 세계 평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도 북한 너희가, 한반도 너희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약속은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과감하게 당신과 손을 잡고자 한다. 김정은 오케이, 이렇게 된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자, 그것을 시진핑이 모를 리가 없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시진핑한테, 중국한테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김정은이 엄청나게 미워야 되는데 내 손아귀에서 벗어났으니까. 그런데 대북 제재 그만. 이것은 당연히 푸틴의 제안입니다.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나한테 뺏어간 것도 억울한데 앞으로 손대지 마라. 예? 나를 물먹인 북한이 세계적 지위가 올라갈 수 있도록 당신도 의견을 모아달라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중국의 현재 입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푸틴의 압도적인 승리라고 봅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가 북한하고 종전선언을 하게 된다 하면은 그 후속 조치에 대해서 중국이 해코지를 할 수 있는 명분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트럼프한테 밥상을 차려주는 거고, 이것은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해서도 이 정도 신경을 쓰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시진핑 싫어하는 일이라는 것을 푸틴이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신경을 쓴다는 것은 우크라이나전 대화가 잘 진행되고 있다. 종전을 위한 대화가 이렇게까지 미루어 짐작도 할 수 있어요. 네. 자, 또 하나 이제 푸틴이 이 현장에서 연출한 장면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게 아마 대만 쪽에서 나온 것 같은데 여기 여러 군데서 나왔습니다. 예. 우리나라 쪽에서는 보도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못 본 것 같아요. MBC상으로 제가 다 뉴스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북한 인민군 상장 김영복하고 앞에 5명이 서 있었습니다. 거기랑 악수를 하고 일부러 이제 이게 마친 다음에, 열병식이 마친 다음에 푸틴이 현장으로 내려가서 병사들하고 악수를 하는 장면인데 이 장면이 연출이 된 거예요. 네. 악수를 하고 포옹을 하죠. 예, 5명한테 다 그렇게 했습니다. 뭐 뒤로는 악수만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쿠르스크 참전에 대한 어떤 푸틴의 공개적인 감사의 표현이거든요. 예, 이것이 한번 더 세계에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다 주목을 전 세계로 방송이 된 거거든요. 너희들이 우리한테 와서 쿠르스크를 해방시키는데 600명이 전사자가 발생시키면서 큰 도움을 줬다. 북러 상호방위 조약은 살아있는 조약이다. 이겁니다. 즉 북한 건들지 말아라는 겁니다. 만에 하나라도. 거기다가 시진핑까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해야 된다고, 그만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던 거잖아요. 예, 러시아가 확실히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상당히 좀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봐지는데 그 핵심은 이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도 제가 느끼셨겠지만 관세 때린다고 다 겁을 줘놓고 하나씩 불러다가 원래 상태로 회복을 시켜요. 물론 100% 회복 아니고 미국이 유리한 쪽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상대가 안도를 하는 상태에서 그걸 하게 만들어요. 예전보다 조건이 안 좋아졌지만 최악은 아니다라는 상태로, 아니다라는 느낌으로 안도를 하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해요. 미국한테 유리한 조건이 재정립되는 데 대해서. 이거는 이런 대단한 협상의 전략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과거에 영국은 항상 제일 먼저 최고의 우선순위가 보장받던 미국의 동맹이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그래서 영국이랑 제일 먼저 해준 거예요. 난 너 버리지 않았다. 그렇지만 나토는 안 돼. 우크라이나전에서 계속 전쟁하자고 이야기도 하지 마. 이런 걸 다 따먹는 거예요. 트럼프가.
저는 그 중에서 쭉 오늘 내용을 보시면 동의하신다면 제 주장에 느끼실 겁니다. 우리는 여지가 많고 세상에 어떤 나라보다 지금 복잡한 협상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 좀 뒤에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중국만 지금 알짜배기로 딱 불거져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설프게 강성 기조를 유지하거나 이랬던 캐나다 이런 곳은 상당히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세 개 다 똑같이 하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원래도 회복 다 시킬 거예요. 미국 유리한 쪽으로 조금만 해서. 대단한 협상의 기술이다 이렇게 보고 결국 중국만 남을 건데 지금 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트럼프의 핵심 전략은 뭐냐면은 중국의 수입품에 대해서 가격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비중을 떨어뜨리게 할 거예요. 그 외 다른 나라들은 예전하고 비슷해지고 미국이 좀 더 유리한 쪽으로 살짝 트는 정도고, 즉 이건 뭐냐, 결과적으로는 관세를 유지시킬 수도 있고, 또 하나 뒤로 아마 협상을 통해서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과거 80년대에 미국이 일본한테 요구했던 거랑 똑같은 걸 거예요. 그 당시 엔화절상,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그러고 나서 잃어버린 30년, 40년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걸 과거 10년, 20년 전에 요구했었거든요. 미국이. 중국이 거부한 거잖아요. 20년 됐나요? 그러자 지금 패권 전쟁 양상이 부각됐단 말이에요. 네가 내 말을 안 듣는구나. 자, 그것의 트럼프 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궁극적으로는 위안화 절상이다. 네, 중국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근데 결국 그게 관세를 올리든 위안화를 절상시키든 목적은 같은 거예요. 다른 나라는 그냥 두고 중국만 그렇게 할 거니까. 위안화 절상을 하든지 관세를 높게 유지하든지 간에. 그러면 다른 대안이 필요해요. 중국에서 저렴하게 생산되는 물건들이 계속 저렴하게 생산될 수 있는 다른 생산 기지가 필요해요. 그리고 차세대 기술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생산 기지가 필요해요. 지금 중국 같았으면 금방 몇 년이면 금방 따라오거든요. 전기차처럼. 그래서 중국과 북한과 한반도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몇 년 전에는 바이든 때는 윤석열한테 담대한 구상을 수용하라고 압박한 그거랑 같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정도 그림이 그려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위안화 절상시킨다. 그러면 미국의 물가 압박이 오니까 지금 미국 대모하고 그런 거 다 보시잖아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래요. 예. 그렇지만 중국에서 엄청난 타격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생산 기지로 일본, 북한, 그다음 베트남이나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나라를 결국 중국의 자리를 대체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중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죠. 중국이 그걸 견뎌낼 수 있느냐. 그 계획이라고 봅니다. 예. 그런 것을 지금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진핑은 트럼프의 어떤 전략을 잘 이해를 못한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과거식으로 패권 경쟁이 중국은 훨씬 편해요. 그래서 지금 미래에 대해서 불안정성이 급격하게 올라갔고 지금 상황 판단이 정확하게 안 되기 때문에 푸틴한테 현재 가장 우방으로서의 거리가 가깝다고도 볼 수 있는 푸틴한테 손을 벌린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푸틴과 시진핑의 관계는 항상 이러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처한 위치 때문에 우리는 동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해 타산적인 관계를 항상 중국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어요. 대신에 중국은 우리가 평생에 우정을 하자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하지만 푸틴은 거기에 대해서 냉정하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전략적으로 친해야만 되는 상황이 됐다. 그 말은 상황이 해소가 되면 우리는 안 친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푸틴은 계속 하고 있어요. 결국 주도권을 시진핑이 놓치잖아요. 네. 물론 여기는 이제 러시아가 보여준 게 크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방 전체랑 맞서서 다른 데에 큰 도움을 받지 않고 그것을 이겨냈잖아요.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절대 중국에 손을 벌리지 않고 서로 유리하게, 왜? 중국도 어려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이용한 거잖아요. 미국의 뭐 금수 조치나 이런 것을 되치기를 한 거예요. 미국이 20-30년 전처럼 절대적인 세계적 강국이고 경제적으로도 그랬다면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만큼 빈틈이 많이 생겼고 브릭스를 키우면서 극복이 됐다는 거예요. 인도까지 끌고 들어갔으니까. 그걸 보여준 거니까 스스로 증명한 셈이고, 전 세계가 경제 침체에 있는 마당에 푸틴은 전쟁을 하면서 러시아의 경제를 올려세웠어요. 절대적인 지지를 받죠, 러시아 내에서. 그리고 마침 바이든이 바보 같은 짓을 해서 쿠르스크 러시아 영토 내로 진격을 하게 했다. 제때 북내 상공 방위장을 맺었던 북한의 병사들을
데려와서 전략적인 지렛대로 활용하는 겁니다. 거기서는 시진핑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트럼프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종전과 북미 종전이 연동이 되게 이런 식으로 압박을 거꾸로 가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제 말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신다면 푸틴은 엄청난 전략가입니다. 예, 트럼프도 만만치 않아요. 트럼프는 최소한 차려준 밥상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는 알아요. 밥상을 거둬 사지는 못해요. 윤석열은 거둬 차잖아요, 밥상을. 담대하게 구상하라 그랬더니 북내상호방이죠 했더니 나는 내란이다. 자, 여기에 이제 북한군 장성이 한 6명 가고 참전한 병사도 있었어요. 참전한 군인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김정은 이 사진은 뭐냐면은 이거 국내에 보도됐는지 모르겠어요. 김정은은 그 열병식에 간 대신에 과거에도 간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봤어요. 김정은은 평양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을 방문합니다. 그 장면이에요. 여기서 연설을 해요. 환대를 받아요. 딸내미하고 같이 갔죠. 이 연설 내용을 들어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쿠르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은 끝났어요. 그래서 왔어요. 이제 쿠르스크에서는 다 몰아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러시아 영토가 침해를 당한다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북러 상호방위 조약의 조항과 그 정신에 따라서 다시 한번 파병을 명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죠? 이걸 시진핑도 이제는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람 맞춘 김정은한테. 자, 그런데 윤석열은 그 과정에서 같은 이슈거든요. 파면됐잖아요.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 소중히 여기는 자기 마누라까지 지금 검찰 출두해야 될 판이잖아요. 그 씹어먹고 싶었을 김문수 마저 축하의 박수를 어주장게 보내야 되는 입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최근에 이제 인도 건이 있었고 인도 파키스탄 건이 뭐 미국이 중재를 해서 휴전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하겠죠, 휴전. 자, 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그럼 다음 기회에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소위 우리나라 군사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또 얼굴이 너무 다 보이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또 비난하는 것 같아서 얼굴은 좀 가렸습니다. 저렇게 이름하고. 모스크바 불바다 직전 피눈물 나기 시작한 러시아, 푸틴 휴전하고 싶어서 미칠 지경. 그럴까요? 예. 자, 이게 지금 이런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한 몇 달 전부터 좀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론전 같은 걸 하고 있어요. 여론전. 기본적으로 악마화하는 거예요. 악마화. 예, 푸틴과 시진핑을. 과거의 어떤 흑백 논리, 긴장 고조, 주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사실관계를 완전히 왜곡하고 있죠. 모스크바 불바다 직전 전황에 대해서 모른다고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저는 옛날에도 이렇게 백그라운드가 궁금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는데 요번에 언론들의 보도 태도를 보면서 인도하고 파키스탄 충돌권에 대해서 또 새로운 느낌을 하나 가진 부분이 있어요. 그 점에서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대표적인 기사들이에요.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위에는 연합뉴스 밑에는 YTN인데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도 파키스탄 충돌,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쟁 이거예요. 밑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국 무기와 중국 무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게 뭐냐면은 지금 미국의 딥스테이트 같은 그런 부류 또 네오콘처럼 미국은 힘으로써 넓혀야 된다. 영향력을. 달러의 가치를 유지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전을 통해서 러시아를 굴복시킨 다음에 중국을 포위한다. 근데 실패했다. 트럼프는 아니다. 내가 보건대는 미국의 상황과 우크라이나에서 그래도 실패했으면 우리는 포기를 해야 되는 게 맞다. 두 번째 시나리오로 가야 된다. 그 시나리오는 푸틴이 이야기해주는 계속 손을 벌리고 있는 다극화 세상이다. 예, 여러분 뭐가 현실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윤석열 부류예요. 우리는 절대 친해질 수 없다. 북한하고도 친해질 수 없고 푸틴하고도 친할 수 없고 중국하고도 친할 수 없다. 그게 현실적입니까 지금? 아니에요. 세상이 바뀌어서 다른 걸 요구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남북 간에 대화를 하려고 해도 미국이 방해했어요. 지금은 대화를 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반대하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뭐냐? 제발 전쟁이 크게 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물이 뭐든지 간에 이거 살벌한 이야기입니다. 좀 전에는 군사평론가가 이야기한 거지만 이거는 대표 언론 중에 한 군데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전쟁하라는 거예요. 저는 인도가 왜 미국의 대리인인지 모르겠습니다. 파키스탄이 왜 중국의 대리인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대리인입니까? 우리가 남북 간에 무력 충돌이 생기면은 미국의 대리인으로서 전쟁을 하는 거고 북한은 러시아의 대리인으로서 전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옛날처럼 땅 따먹기 식으로 딱 나눠서 저놈은 나쁜 놈, 우리는 착한 놈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거예요. 게임을. 거기에서 훨씬 편하고 거기에서 많은 이득이 생기는 그룹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네. 밑에도 볼까요? 미국 무기, 중국 무기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번에 대표적으로 언급된 것이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가 세대 떨어지고 러시아의 수호이가 또 하나 떨어지고 또 미라지 2000이라고 프랑스 전투기가 떨어졌는데 그게 지금 제일 보도를 많이 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뭐 제가 보기에는 인도가 야혼트 미사일, 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런 내용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땅에 떨어져 있는 그 부스트를 보고 사람들이 제시하는 걸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거기 미국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 무기 최근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예. 자, 제가 조금 전에 외국 뉴스를 한번 보니까 서로 양쪽에 이제 휴전될지 모르고 방공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파키스탄은 HQ-9 갖고 있고 인도는 S-400 러시아 걸 가지고 있어요. 파키스탄 HQ-9은 중국제입니다. 중국제 뭐 러시아제 S-350이나 그 정도 급의 자국화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300이거나. 저희도 미국 무기가 크게 대두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 무기를 강조할까? 특히 경제신문 쪽으로 가면 이런 경향이 더 세더라고요, 보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들 신문들이, 그걸 깜빡 까먹었어요. 이들이 상업언론이라는 것을. 그냥 언론을 빼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잡지. 그죠? 저도 예전에 여러분도 취미 관련해서 잡지 사보신 적이 인생에서 몇 분 계실 겁니다. 지금도 있으신 분도 있고. 거기서 주요 고객에 대해서 험담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딱 그래요. 이들은 뭐냐면은 일단 정치적인 목적은 이런 거 일단 대결 구도로 가는 게 일단 국내에서 유리하고 기존의 윤석열 세력한테 또는 우리 방산업계를 대변하는 부분도 있고 또는 우리 언론에 이런 군사 언론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해외 미국의 방산업체에도 이걸 좋아하니까 이거 실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그들은 다 고객이거든요. 경제신문 같은 경우에 국내 방산업체, 미국 방산업체, 전쟁 나라 더 커져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판이에요. 세상에나. 그리고 거기가 자기들이 유대감을 느끼고 있는 윤석열 내란 세력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들이 좋아하는 거다. 북한이 그게 짜집기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지금 세상의 주요 흐름과 이 흐름이 맞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게 끝물이고 어떤 게 새롭게 시작되는 물인지 우리를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외국에도 이런 기사가 나왔죠. 11개월 전이죠. 독일의 공영방송 DW. 제목이 이렇잖아요. 왜 북한은 전쟁을 원하나?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빨리 발생할 수 있다, 전쟁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10여 개월 전이면 언제입니까? 작년 6월달? 5월, 6월달 때 나온 거잖아요. 그때 뭡니까? 우리가 탈북산체 부축해가지고 북한에 삐라 보내던 그 시점이에요. 그 다음부터 그냥 에스컬레이션 됐죠. 북한이 똥불로 반격을 하니까 남북 군사합의 우리가 파기했죠. 그러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는 여러 가지 행위를 했죠. 체계적으로. 6월 달에 북러 상호방위조약이 맺어졌잖아요, 작년에. 그런데
공영방송이라는 DW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거잖아요. 북한이 공격할 것처럼. 우리가 수석거리고 있었는데. 네, 칠면피예요. 그리고 철판 깔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냥 제발 그 깡패 국가 있는데 화나면 쟤를 좀 때려줘. 그래서 푸틴이 북한하고 북러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그동안 해준 거는 중국이죠. 여태까지 전혀 해주지 않았던 부분이죠. 너가 니를 방어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줄게. 화성 18호 고체 연료 로켓으로 훨씬 더 타격력이 막강하게 더 훨씬 더 미국에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게 내가 기술적인 지원해줄게. 인공위성 지원해줄게. 지금 이래 된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보십시오. 이 사람들 색깔을 전 세계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공영방송마저 우리의 언론사들, 군사평론가라는 사람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여차하면 불 땡기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불쏘시개를 작년에 내란을 일으키면서 윤석열이 그걸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쭉 말씀드린 내용이 다 불붙어서 연쇄폭발을 일으키는 거예요. 미국도 어쩔 수 없게 만들겠다. 정 안 되면 미국까지 공격하겠다. 미군까지 북한군으로 가장해서 그 이야기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실제의 긴장관계는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는 것보다 훨씬 강렬하다. 그래서 그 최신 무기를 다 해서 미국이 쉽사리 북한을 공격하지 못하게 최악의 경우에 말입니다. 모든 게 다 파토 났을 때라도 북한을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거기다가 북한군을 쿠르스크에 파병까지 하게 함으로써 북한에 어떤 남한이거나 미국이 개입하게 되면 러시아군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면서까지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길 줄? 그런 일이 생기겠나? 생기죠. 작년 내란 전에 했던 일들을 보세요. 그 일이 지금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선거 끝날 때까지. 예. 자, 저는 그런 걸 우리가 피부로 좀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하고 이제 공유하고 싶은 부분이 이거예요. 제가 제목만 본 건데요. 뉴스타파 이틀 전에 나왔네요. AI가 이걸 이제 갖다 줘서 제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근데 지금은 유튜브에 AI도 갈수록 성능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필요한 자료를 알아서 주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일주일에 5-6개씩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저한테 어떤 영감이 오지 않으면 저는 잘 만들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건은 정말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아까 언론사들 이야기도 했지만 그들은 잡지다, 잡지. 광고주한테 매여 있는 신문사도 마찬가지고 방송사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은. 대신에 진짜 언론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이처럼 지금 기술이 좋아져서 또 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정보력이 과거에 비할 수 없이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에 개인 방송이나 이런 인터넷 방송 이런 것들이 진짜 언론의 역할을 하게 되지 않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풍성해졌다. 그리고 이들이 기존의 언론 방송 기득권들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이런 게 구도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저는 희망적으로 봅니다. 기본적으로는. 자, 제가 한 3년 전에 윤석열의 그 어떤 그 성향에 대해서 세상이 이해를 잘 못하고 그럴 땐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노심초사하던 시절에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댓글을 남겼던 게 제 기억이 나거든요. 상황이 안 좋다. 그 작업은 주로 김건희가 한다. 그럼 뭐 김건희를 보면은 원래 불교하고 기독교는 사이가 별로 안 좋잖아요. 특히 기독교는 불교를 별로 안 좋아하죠. 그래 또 무속신앙까지도 해요. 그 세 개를 다 엮어서 해내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것도 그렇게 보자면은 김건희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자, 뉴스타파가 지적하는 부분은 그 중에 불교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뭐 개신교가 그렇게 기울었다는 것은 뭐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아시는 사실이지만 저도 내심 불교 의심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과연 부처님의 세상에 오신 뜻하고 예수가 세상에 온 뜻하고 지금 그들의 정치적 선택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반대지요.
자, 이런 부분을 지적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재명도 지금 재수를 하는 셈이고 그 경각심이 지난번 5월 1일 건으로 인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국민들이 지금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감하시죠? 계엄 때부터. 지금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밑에 유능한 국회의원들 몇몇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저항했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어요. 조화가 맞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미국 선거판도 보셨겠지만 미국 선거판의 대중들의 존재감, 역할은 우리에 비해서 훨씬 미미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하고 있고 최고 수준의 민주주의를 하고 있고 그 이상향 수준까지 이끌려고 하고 있어요. 이대로 잘 이끌어만 낸다면은 윤석열하고 그 일당은 그게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해주는 셈이 될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이 선거판에서는 여러분들이 공감하시는 많은 분들이 주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셔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또 주제랑 좀 더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부분은 김현종이 얼마 전에 이제 미국이 영국하고 뭐 무역 협정을 맺었다, 뭐 결론을 냈다라고 발표를 했고 어떤 트럼프의 전략적인 부분이 많이 드러났다. 결국은 중국만 남게 될 것이다. 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서. 거기 영국하고 그런 말을 하기 전에 발표를 하기 전에 김현종이 백악관의 주요 인사랑 만났다. 그 이야기가 좀 공개된 것입니다. 한 이틀 전인가. 그래서 백악관의 특정 후보 참모와 면담은 이례적이다. 이것은 뭐냐면은 어때까지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몇 가지 간접적인 흔적을 가지고 트럼프는 당연히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이해관계 너무 중요하니까요. 내정 간섭이지 않은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거예요. 자, 이때요. 이틀 전이면 뭡니까? 한덕수 등장해가지고 희한한 일을 벌일 때 그때예요. 이걸 공개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내용은. 중요한 대화를 했을 겁니다. 이걸 공개를 했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미국이 이 뒤에 있다는 것이고 주한미군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트럼프의 입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스스로 했잖아요. 김정은과 통화하고 있다라고.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윤석열의 하수인이 누가 되든지 간에 대통령이 되게 되면은 미국의 이해관계에 큰일이 난다. 다 어렵게 짜맞춰온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간다. 심지어 러시아와의 관계까지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현종의 주로 분위기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이제 무역 협상 같은 것도 시간이 좀 걸린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 그리고 자동차 부분에서 우리가 수익을 많이 남기는 부분인데 미국에 팔아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 미국이 감안할 부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이 다 오케이 했다는 취지의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그냥 나의 지지를 어떤 몸으로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만남 자체는 이례적이고 내용 자체는 지지예요. 네, 그것을 한국의 기업체들이 보라는 거예요. 왜? 윤석열이 당선됐을 때만 해도 문재인이 미국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중국에 가서 달라붙었다. 사실은 정반대죠. 중국과는 척을 졌고 미국과는 새로운 협력관계, 새로운 동맹관계로 이전했죠. 미국이 반가워서 활짝 뛸 만큼 몸으로 보여줬고 자, 미국도 돌다리에 두드려 그러면서 노파심에 이런 얘기까지 해준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김현종이 좀 의미심장한 말을 하나 했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조선업 외에도 이거는 미국 군함 한국에서 만든다는 그겁니다. 자, 기업들 불안해하지 말라. 이 이야기가 지금 많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있어서. 네. 자, 이거 압도적 승리 이런 걸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조선업 외에도 한미가 협력할 민감한 분야가 있다. 예. 자, 이것은 저는 수소에너지나 차세대 원전 그리고 북한 개발, 공동 투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윤석열의 담대한 구상이 윤석열 때 실현되지 못하고 차기 대통령에서 실현될 수 있다. 거기는 미국이
우리를 눈치를 봐야 될 정도에 된다. 왜 한국이? 당연히 한국은 남북이 소통이 되면은 북한을 개발해야 되는 목적이 생기는 돈까지 벌면 너무 좋은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이 우리를 선택 안 하고 다른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권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어있거든요. 김현종은 대단한 협상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면 할 이야기 다 했다.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해줬다. 그럼 이것을 푸틴도 공유하고 있고 김정은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건 얼개 속에 윤석열이 지금 하수구에 빠져 있는 것인데 그가 물러설 것이냐. 그는 이걸 알고 있다다. 이걸 깨고 싶어 한다.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